자,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한 곱이 넘었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50억 클럽 특검법,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 법안, 민주당이 낸 법안은 현재 사실상 조금 폐기 수준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낸 안입니다. 정의당이 낸 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50억 특검법이 진행 중인데요. 자, 법안을 낸 정의당, 자기들 법안이 솔직히 뭐 정의당이 낸 법안이 뭐 통과되겠어? 될 턱이 없잖아? 근데 이 자기들이 낸 정의당이 낸 법안이 지금 통과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도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정의당 지금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불보다 제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정의당을 보면 저 솔직히 되게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 한숨마저 나는데 글쎄 이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법안 낸 정의당은 딴전 50억 클럽 특검법 그래도 한 곱이 넘었다입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어요. 법안심사 제1소위는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만들어져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4명으로 많아요. 위원장도 민주당이고요. 제2소위는 여야 동수의 한 명의 비교섭 단체가 있고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야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소위를 가면은 법안이 대부분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제1소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제1소위에서 일단 법사위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고요. 이 표결을 통해서 이것이 본회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법사위 구조로 볼 때 이게 표결에만 붙여진다면 본회의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표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이번 법안 소위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와중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협조를 안 했습니다.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깽판을 쳤죠. 진짜 깽판을 쳤습니다. 어떻게 깽판을 쳤느냐?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의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안 전체에 대한 심사. 두 번째, 축조 심사. 그러니까 법 조문을 만드는 심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심사. 이렇게 3번의 의결이 있었는데 이 3번의 의결에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해서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정점식, 유상범, 전주혜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국민의힘 법안 소위 위원들인데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법사위 회의에서도 이들은 협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도읍 같은 놈은 솔직히 후한무치한 놈이잖아요. 김도읍이라는 놈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을 시키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올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시간을 끌고 심지어 딴청 부리는 그런 자였어요. 이미 우리가 보셨다시피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이 과정에서 소추위원을 선임 안 하고 심지어 대리인, 국회 측 대리인도 선임 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 뭐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짓을 했던 김도읍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간다고 하더라도 통과되는 게 그닥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회의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한참을 머물 거예요. 김도읍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김도읍이 끌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끌면은 바로 그냥 이게 본회의로 바로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뭐 고민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은요, 정의당이 낸 안입니다. 정의당이 낸 안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하고 정의당 뭐 의원, 국회의원 5명하고 이 사람들이 합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정하고요. 이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에서 낸 안이에요. 원래는 이 특검을 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의당에서 굳이 우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정의당 안, 특검법 50억 특검 정의당 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같이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 자, 비교섭 단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시대전환도 포함돼요, 여기. 여기 빠졌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다음에 진보당까지 4개의 정당이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들이 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1명이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비교섭 단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국회 비교섭 단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제 정의당이 자기들이 원한 그 법안이잖아요.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통과에 나서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의당이 하는 꼬라지는 뭐냐? 탱자. 지금 정의당은 어디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다? 정의당의 모든 관심은요, 지금 현재 선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의당은요, 뭐 정상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어디 진보 정당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선거에 목을 맬 수가 있는지. 선거에 목을 매는 바람에 참 법안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더 이상 진보 정당이 아닌 거죠. 네, 자, 어쨌거나 법안 소위를 통과는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법사위 전원회의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라고도 하고요. 법사위 전원회의라고도 합니다만, 이 법사위 전체 회의, 전원회의에서 이제 다음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인 표결을 하게 됩니다. 법사위 전원회의란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왜? 문제가 있거든. 김도읍이거든.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도읍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 앞에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주장과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 쟁취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무슨 억지를 부려서라도 억지를 부리도 안 되면 그냥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걸 얻어내요. 그러니까 시비 걸고 싸움질 하는 데는 최고이고 시비 걸고 싸움질 하는 것을 더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때를 써서라도 빼앗아 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예, 누가 앉혔다? 박용진이 앉혔다. 예. 박용진 같은 사람은요, 뭐 요새 뭐 계속 개딸 하고 있던데, 개딸이 문제가 아니고 니 버르장머리가 문제예요. 예? 박용진 참. 아니 어떻게 박용진은요 이렇게 적폐들한테는 이렇게 후한 놈이 어떻게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뭐 개딸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용진 김도훈 만났을 때는 그렇게 허허허허 잘 웃더니 내가 취재 가니까 본청만청 아주 쌩까대. 야 정말 싹퉁바가지 없는 새끼. 자 아우 씨 옛날 같았으면 아유 진짜 옛날에 제가 참 한참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할 때 박용진을 만났으면, 박용진이 저랬으면 진짜 아구창 날라갔다. 씨. 아 진짜. 아 진짜 승질나 죽겠네요. 아유 내가 저런 놈인지 모르고 그때 참 범 PD 진영의 대표랍시고 얼마나 참 내가 참 떠받들어 줬는지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네. 아씨. 어쨌거나 법사위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김도읍입니다. 이 김도읍이요 전체 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본회의에 보낼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전원회의를 열어서 표결만 하면은 당연히 지가 질 건 뻔하거든. 응? 국민의힘이 당연히 져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땡깡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땡깡을 부려가지고 법안 소위로 다시 내려보낼 수 있어요. 제1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통과했으니까 제2소위로 가라고 이렇게 또 내려보낼 수 있어요. 제2소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진당 쪽에서 간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제 거기가 들어가면 이제 법안은 폐기해야 폐기 처분인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끄는 방법도 있어요. 상정을 안 하고 버티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면은 누가 또 협조를 해줘야 된다? 얘네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 진짜 씨. 승질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180석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개혁 조치를 착착착착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밀어붙여야지. 그때 괜히 뭐 협치한다고 그러다 이 꼬라지 난 겁니다. 보세요. 윤석열 협치합니까? 윤석열 협치해요? 응?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만나라고 당내에서도 아무도 지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하고 협치를 한다고? 얘들이 협치가 될 애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때 협치한 사람들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어 지금. 누군지 그냥. 거기도 박용진 포함돼 있죠. 이낙연도 포함돼 있고요. 뭐 홍영표, 뭐 홍익표 다 포함돼 있어. 진짜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어쨌거나 다음 단계는 또 김도읍을 넘지는 못하면은 김도읍을 우회할 수가 있는데, 그 우회하는 길에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진짜 이리 가면 똥, 저리 가면은 이리 가면 똥, 저리 가면 독약, 뭐 그런 것 같다. 그죠? 자, 이 문재인 정의당 김도읍이 버티면요,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 전체 회의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180일인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도 정의당 협조가 필요하고요. 의결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의당이 현재로서는 협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정의당 하는 꼬라지가 애시당초 패스트 트랙에 올릴 거면은 본회의, 법사위에 안 가고 바로 본회의에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법사위로 보냈다라는 점에서 얘네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느냐면 지난번 얼마 전에 그 공개됐던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이정미하고 배진교 이 두 사람이 그 간첩단 사건에서 이름이 나와요. NL계인 두 사람이 정의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라. 뭐 그런 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대네 봐. 일단 개소리인 건 맞는데 이 개소리를 가지고 검찰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 개소리든 뭐 닭소리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배진교 의원도 그렇고 이정미도 그렇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수사를 받으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뭐 수사 안 받는다고 해도 뭐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만 여하튼 간에 힘든 거야. 이뿐만 아니에요. 이은주 의원, 뭐 지금 현재 정의당 원내대표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이은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에서 지난번 그 당내 경선, 비례대표 당내 경선할 때 불법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뭐가 돼 있다? 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예. 예.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이고 다음 선거에 나가지를 못해요. 선거법상 징역형이 선고가 됐으면은 10년 동안 선거권 박탈이고요.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5년 동안 박탈입니다. 지금 이 이은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아마 시간을 계속 끌 수 있을 거예요. 뭐 항소심 뭐 대법원 쭉쭉쭉 끌고 가가지고 아마 최대한 버티기는 버틸 거예요. 그래서 뭐 의원직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 뒤에 출마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따라서 검찰한테 물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배진교, 이정미, 이은주 이 세 사람이 지금 물렸어요. 심상정 의원은 뭐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개인 비리로 물렸다는 그런 얘기, 소문이 많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상정 의원 건에 대해서는 온갖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뭐 그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들어왔다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럼 봐. 벌써 몇 명이에요? 4명이네. 자, 검찰에 물린 게 있어서 정의당이 저런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올 만한 거죠. 뭐 정의당에서는 아니다,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정의당이 자신들이 낸 법안에 패스트 트랙을 반대한다. 더군다나 이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통과를 가지고 지금 법안 통과를 일부러 막고 있는데 그걸 그냥 수수방관한다면 사실 정의당은 존립 의미가 없어지죠. 아니 존립 자체에 의문이 생기죠. 50억 특검 같이 얼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조차도 딴소리를 한다면 이건 그 진보 정당이라고 아니 이건 진보 정당 자체 아니겠다.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지 얘네들이. 그죠? 현재 정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올인 중입니다. 지네들이 낸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금 찢고 뽑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이런 반구 보태주지는 못할지언정 자기들은 선거법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지금 좀 이상한 방식으로 뭐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정의당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패스트 트랙에 태울 거예요. 근데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되게 밀당도 할 거고 되게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게 한 석 달 정도는 더 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를 넘기지 않겠느냐. 7, 8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 지네들은 원래 21대 국회 임기 중에 끝내는 게 목표라며. 그러니까 석 달 정도는 충분히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들이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려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당리, 이런 걸 보고 당리 당략이라 그랬죠. 자, 뭐 이렇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이 김도읍이 깽판 치고 정의당이 장난질을 치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50억 클럽 특검법 한 고비를 넘었어요. 자, 특검법이 한 고비를 넘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예, 갑자기 검찰이 움직이네. 예, 검찰이 바사사사삭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산업은행 컨소시엄 업체들을 압수수색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이거예요. 대장동 개발에서요, 김만배는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운영을 했죠. 움직였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결국엔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따서 진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적하는 것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었어요. 근데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산업은행 쪽에서 뭔가 힘을 쓴 거야. 예. 내가 볼 땐 여기서도 뭔가 정치적 뒷배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야, 하나은행 니들 거기서 빠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은행이 하나 빠지면요, 은행이 사실 돈줄이잖아요. 돈줄. 은행이 이 대장동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지급을 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또는 투자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부동산 PF를 돌려줘야만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스톱되거든. 은행이 없으면은. 자, 그런데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을 빼내려고 그래. 자, 이 과정에서 손을 쓴 사람이 누구다? 곽상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곽상도가 뇌물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자, 그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곽상도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오늘, 그것도 하필 오늘.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찰? 지난번에 이 특검법이 법사위에 가자마자, 법사위로 가자마자 박영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쉬쉬 조용히 있더니 이번에 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니까 또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또 나오네. 자, 이처럼 검찰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 특검법이 한 발 나가면은 지들도 한 발 나가고, 특검법이 멈춰 있으면 지들도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즉, 얘네들의 목표는 뭐다? 오로지 딱 하나, 특검법을 막는 게 지들의 유일한 목표인 거예요. 자, 오늘 더군다나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온다? 갑자기 검찰이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즉 대장동 개발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싹 하면서 곽상도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고 발표를 해. 뭐라고? 그러면서 곽상도의 아들도 뇌물의 공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곽상도가 50억 클럽이잖아요. 그죠? 50억 클럽인데 50억을 실제로 받았어. 누구를 통해 받았다? 아들을 통해 받았다. 그죠? 그런데 곽상도가 뭔가 일을 해주고 그 아들이 돈을 받았다면은 아들이 받은 돈은 곽상도의 돈이다 라고 이렇게 일치를 시킬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된다? 이게 뇌물이 성립이 되는데, 아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곽상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 야, 아들도 공범이야. 애시당초 아들하고 곽상도하고 뇌물을 받기로 짰다. 야, 아들아, 내가 이 일을 해주고 돈을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그건 네가 받아서 네가 써. 내가 아빠가 미리 물려주는 유산이야. 요런 식으로, 예를컨대 요런 식으로 짰다. 그렇게 되면 뭐다? 아들도 공범, 뇌물의 공범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수사를 시작한대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결국에 검찰은 곽상도 하나만 잡고 끝나지 않을까. 실은 이 수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박영수를 때려야 돼. 박영수를 때려야 되는데 박영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곽상도 때리고 김수남 때리고 권순일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변죽만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박영수는 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요. 자, 그렇지만 그마저도 특검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가면서 할 거다. 특검법이 쭉쭉쭉쭉 나가면 지들도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다음에는 곽상도 다시 불러들일걸, 아들 구속시킬걸, 그 다음에 김수남, 권순일 또 소환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수사하는 것처럼 막 흘러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특검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당한테 가갔지. 봐, 우리 검찰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검법 하지 마. 그럼 정의당이 또 그 말 듣고 하지 말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즉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특검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한 수사도 아닌 것이 수사인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특검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첫째 김도읍, 둘째 정의당, 셋째 검찰입니다. 일단 김도읍이 최일선을 맡을 것이고 최일선이 무너지면 정의당이 맡을 것이고 정의당마저 무너지면 검찰이 나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검찰이요 이번에 또 민주당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더라. 뭐 민주당 뭐 당원 가입할 때 뭐 돈 뭐 했다는 등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등 2021년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뭐 돈을 뿌렸다는 등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수사한다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했는데 이재명 죽이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이 전선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겠지. 너 이재명 등에 칼 꽂으면 내 니 빼줄게. 이렇게 할지도 몰라. 지금 현재 검찰이 이 50억 클럽 특검도 그런 식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이 50억 특검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왜? 박영수를 수사하는 순간에 윤석열도 날아가요. 또 한 가지. 박영수가 날아가는 순간에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올 겁니다. 윤석열은 저거 내 카드 한 방이면 죽어. 그런데 형은 말이야 그거 안 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김만배의 카드.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할 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카드가 나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만배형 그거 나한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아씨.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50억 클럽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세 가지 난제. 첫 번째는 김도읍, 두 번째는 정의당, 세 번째는 검찰.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셋 중에서 단연 검찰이죠. 검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0억 클럽 이 특검의 진행 과정을 보아가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수사하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놀 수도 있습니다. 50억 특검법이 한 발 나가면은 지들도 한 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특검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수사하는 척만 할 겁니다. 일단 박영수만 뺄 거예요. 일단 하더라도 박영수는 뺄 거예요. 진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거예요. 지금 현재 먼저 곽상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죠. 재개가 됐죠.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조금 있다가 뭐 김수남이 이재명을 봐줬다고? 유동규가 또 헛소리 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누구? 김수남.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 김수남. 묘하게 연결된다, 그죠? 예, 요거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김선아님, 법조 카르텔 범죄 소굴. 그렇죠. 예. 테디 열두남배맘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하루님 오셨네요. 학교 매점님 오셨군요. 최규래님, 만배씨, 지금 카드 꺼내라. 김필영님, 총선 전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정권이 망하겠죠. 예. 저기 뭐 뉴스타파 쪽에서 무슨 말씀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만배가 가지고 있던 300억 중에 일부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지금 검찰은 이거를 김만배가 이게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만배는 은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내가 줘야 될 사람한테 줬다. 그게 누구일까? 예. 그리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만배 형이 워낙에 술을 많이 샀어요. 용돈도 많이 찔러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들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요, 뭘 가장 편하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사는 밥과 기자가 사는 술은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기자한테 뭘 바치고 사야지 그게 뇌물인데, 아니 뇌물을 줘야 될 향응을 제공을 해야 될 공무원이 오히려 기자로부터 뭘 받아 먹었으니까 자기들은 이거는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게 편하게 받아요. 되게 편하게 받고 편하게 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이렇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정도 좀 싼 거라도 밥을 삽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얻어먹었으면 커피를 사든지 뭐 이렇게 꼭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밥이나 커피를 사면요, 판사 검사들 되게 화들짝 놀래요. 로펌 되게 어처구니 없어요. 로펌 변호사들 어처구니 없어요. 네. 그 변호사들이 받는 월급이 저 한 몇 배는 될걸요. 네. 자, 그런데 돈 얼마 못 받는다는 기자가 커피를 사니까 지들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야. 예. 근데 되게 편하게 받아 먹어요. 이거는 걸릴 거 없네 하고 아주 편하게 받아 마시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뭐 검사들이랑 뭐 등산 자주 갔다 그랬죠. 그 등산 가는데 대검 과장인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오며 가며 산을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드론드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드론드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밥 사는 거, 밥 얻어먹은 얘기를 뭐 기자가 밥 사는 얘기 이런 걸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제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야, 기자한테 얻어먹는 법 맛있겠다라고 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본다면 만배 형이 윤석열, 성열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글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건데. 그쵸? 네. 자, 테디 열두남매맘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세라피나님, 경이 등산을요? 아니, 경이 등산을 가고 싶어서 등산을 간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M3 산악회라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등산을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기자들, 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러 갑니다. M3 산악회. 이게 한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가요. 이제 그 다음에 겨울 사는 가기 힘드니까 안 가고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이 몇 번 가는 것 중에 한 번은 법무부 장관이 주최를 하고, 한 번은 검찰총장이 주최를 하고, 한 번은 대법원에서 주최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뭐 헌재에서 뭐 주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그 회비 모아서 갑시다 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 자리에 가면은요, 꼭 그 산악회 사실
일을 누가 하느냐면 대검의 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 대검 과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되게 힘들었어 그때. 되게 헉헉댔어.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